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7월 25일 화요일 아침 9시 25분입니다. 미국 증시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유럽 증시도 보시면 분위기 별로 나쁘지 않았습니다. 어젯밤 전반적으로 분위기 나쁘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빠지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죠? 중요한 이벤트 발표가 코앞으로 다가왔고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지금 막 당장 하락 전환 이런 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죠? 하여튼 시장은 강세장이고요. 잘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와중에 지난주에 조금 주춤하기도 했지만은 일단은 잘 올라가고 있다. 상승장이니까 상승하는 게 자연스러운 모습이긴 합니다. 그런데 일단 생각보다 상승 탄력은 약간 일단 좀 둔화가 된 모습입니다. 어젯밤에요. 보시면요. 원래 지금은 언제든지 급등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긴 하거든요. 시장이 난폭해졌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가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 급등 가능한데 조금 일단 주춤하고 있긴 합니다. 중요한 이벤트를 앞두고 나서 지금 좀 그 중요한 이벤트를 기다리면서 주춤하는 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일단 약간 주춤하고 있긴 합니다. 약간 주춤하다 보니까 상승 종목 수가 좀 비교적 좀 부진한 그런 모습 보이고 있는데 하여튼 상승 마감한 거고요. 잘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강세장 중에 뭐 이상한 건 없어요. 잘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나스닥인데요. 보시다시피 이제 지난 몇 거래일간 조정, 한 2, 3거래일 정도 조정이 나왔고 어젯밤은 추가로 빠질 뻔 하다가 일단 하방 경직성을 확인한 겁니다. 몇 거래일 동안 여기서 일단 잘 버텼고요. 특별한 일 없으면 이제 오늘 밤은 빨리빨리 올라줘야 돼요. 특별한 일 없으면 빨리빨리 올라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 S&P는 비교적 좀 탄력적으로 좀 잘 오르고 있는 겁니다. 그죠? S&P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지난번에 어떤 이런 박스권을 만들어 놓고 있기 때문에 일단 아직까지 어떤 박스권 제한이 좀 있긴 있습니다. 위쪽에 어떤 저항이 있죠. 그죠? 말씀드렸다시피 S&P는 몇 거래일 동안 저항을 누적시키고 있는 그런 패턴인 거고 나스닥은 쉬지 않고 저항을 누적시키는 게 아니고 한 번에 확 변동성을 주면서 빠져버린 거니까 모양이 약간 다르다는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긴 했습니다. 하여튼 계속해서 미국 증시는 올라주는 게 맞긴 맞습니다. 그 와중에 이렇게 박스권 상단 자리에 거의 도달한 이런 S&P 같은 거는 저항 부근이니까 뭐 하방 베팅 하시려면 하시는 거고요. 저는 일단 말씀드렸다시피 나스닥은 일단 조금 더 기다려보고 있습니다. 어젯밤에도 당연히 그냥 빨리 잤습니다. 분명히 얘가 조금 더 올라오기, 어쨌든 하방 진입이건 뭐건 하려면은 좀 더 올라와야 된다라는 생각이고, 아직까지 올라온다라는 그런 모습 안 보이기 때문에 일단 어젯밤에 편안하게 뭐 잘 잤습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이렇게 내용들을 보시면요, 이제 어젯밤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나스닥 100 리밸런싱, 그 지수 리밸런싱이 시작이 된 건데, 보시면은 요렇게 그래서 그런지 나스닥이 힘이 조금 좀 빠진 것 같긴 합니다. 평상시에 비하면 힘이 조금 좀 빠지긴 했어요. 말씀드렸다시피 지난번에 올랐던 걸 보면은 그러니까 지난번에 올랐던 이런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얼마나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왔느냐 이런 걸 이제 지난번에 올랐던 걸 보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건데 나스닥은 보시다시피 지난번에 올랐던 걸 보면 엄청나게 강력한 매수세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엄청나게 강력한 매수세가 있는데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지난주부터 해가지고 좀 급작스럽게 좀 힘이 좀 빠지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긴 합니다. 이렇게 된 게 아무래도 뭐 나스닥 100 리밸런싱 뭐 그런 것 때문일 수 있긴 한데요. 사실 이렇게 좀 나스닥이 좀 조금 힘이 빠지고 그 틈을 다른 지수와 다른 종목들이 이렇게 좀 그죠. 그 나스닥의 큰형님들이 힘 빠진 틈을 뭐 금융주라든가 아니면 다른 지수들이 이렇게 채우고 있는 것들은 사실 어떤 순환매 측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이런 식으로 상승하는 거는 굉장히 건전한 상승이라고 좀 이야기를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순환매 돌면서 상승하는 거니까 그죠.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에서는 언제나 그 대장이란 놈이 있는데요. 대장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대세 상승장도 결국 대장이 만드는 거고요. 대세 하락장도 대장이 만드는 거죠. 그죠. 그런 의미에서 대장이 얼마나 힘이 남았냐, 얼마나 상승 에너지가 남았냐라는 것은 굉장히 좀 중요한 측면일 수 있는데 이러한 순환매는 그런 지금까지 오랫동안 많이 달려서 피곤했던 대장들이 좀 힘을 좀 충전하는 그런 계기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측면은 굉장히 건전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근데 어젯밤에 건전했던 거지 지금까지 했던 일들 전반적으로 이런 내용들이 건전했던 건 아니죠. 지금까지 몇 달간의 흐름을 보면 몇 달간 이미 좀 너무 많이 달린 측면이 있어서 좀 피로감이 좀 많이 누적된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대가를 안 치르려면 예전에 잘했었어야 되는데 이미 어쨌든 좀 많이 피로감이 쌓여 있다라는 거는 분명히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긴 합니다. 그런 피로감들로 인해서 지금 일단 좀 주춤하고 있고 갑자기 나스닥이 좀 힘이 빠지는 모습이 보이긴 하는 거죠. 지난주부터 힘이 조금 나스닥이 좀 빠졌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일단은 이게 이제 뭐 물론 하락 전환의 신호일 수도 있긴 있는데 지금 하락 전환의 신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너무나 좀 이른 이야기고 좀 조금 설득력이 좀 떨어지는 이야기고요. 아직까지는 뭐 당연히 나스닥의 건전한 조정이긴 합니다. 뭐 물론 근데 이런 게 말씀드렸다시피 그 어쩌면 하락 전환의 어떤 뭐 신호였을 수도 있죠, 그죠? 네, 아직은 모르는 겁니다. 하여튼 근데 이런 움직임이 지금 당장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굉장히 건전한 거다. 상승 에너지를 그동안 상승 에너지를 많이 소진시킨 주도주들의 어떤 힘을 충전하는 그런 계기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건전하긴 건전한 겁니다. 이렇게 일단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나스닥 지수나 뭐 이런 것들은 당연히 아직까지 뭐 눈에 띄는 그런 하방 베팅 근거 어딘가를 붕괴시키거나 이런 건 일단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죠? 여전히 강세장이라는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근데 아무튼 뭐 그 말씀드리고 있다시피 이 애플이라든가 이런 대장의 힘이 급속히 빠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우린 이런 점에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애플 종목 자체에 공매도를 잠시 좀 재채기가 나와서 마이크 껐었어요. 애플이라는 종목 자체의 공매도를 마냥 뭐 내가 하고 싶다, 애플이라는 종목 자체를 하방 베팅을 하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사실 근데 애플의 이런 모습은 하방 베팅을 할 만한 근거가 등장한 거긴 한 겁니다. 이 정도면 등장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보시다시피 지난번에 오버슈팅이 한번 나왔었고 오버슈팅에 대한 그런 되돌림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보시면 저항을 차분히 누적시키면서 지금 저항을 차분히 누적시키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의미 있는 전고점이 어디였냐면 한 194달러 정도가 여기가 이제 의미 있는 전고점이었습니다. 이 자리가 194달러가요. 근데 결과적으로 194달러를 못 넘고 194달러에서 쌍고점 가능성 이렇게 되면 생긴 겁니다. 이런 점들 좀 잘 보셔야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몇 거래일 동안 저항을 누적했기 때문에 이런 건 신뢰도가 좀 높아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금 올라가서 194달러 부근으로 가거나 아니면 이 부근은 저항대구나, 이걸 기준으로 해서 하방 베팅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참고로 이제 물론 이것도 너무나 빠른 이야기긴 한데 만약에 이제 애플이 여기 전저점을 이런 식으로 해서 붕괴를 시키게 된다라면은 이거는 이제 쌍고점이 나오면서 오랜 어떤 기간적인 어떤 저항 누적이 된 거라서 이렇게 꺾여버리면 사실 굉장히 좀 부담스럽게 꺾이는 거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변동성이 커지다가 변동성을 확 줄이고 여기서 매집을 통해서 아래쪽으로 꺾이는 거면은 이런 거는 상당히 좀 무거운 저항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 정도 이야기 정도는 할 수 있겠죠. 그죠? 만약에 그렇게 되면 굉장히 무거운 저항이 될 것이다. 지난번에 얼마 안 빠졌다라는 점. 지난번에 이 정도면 기간 조정이죠. 그죠? 기간 조정하고 또 올랐었는데 여기서 오르지 못하면 왜냐하면 지난번에 기간 조정을 했었기 때문에 얘는 굉장히 강력한 매수세가 있다라고 가정을 할 수 있거든요. 굉장히 강력한 매수세가 있다라고 가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버슈팅 주고 못 올랐단 말입니다. 만약 여기서 꺾이면은 이게 통째로 저항이 돼버릴 수 있다는 점 우리가 좀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술적인 이야기를 좀 잠깐 좀 드려본 거고요. 아무튼 좀 갑작스럽게 좀 힘이 빠지고 있다. 물론 나스닥 지수는 아직 잘 버티고 있습니다. 그죠? 나스닥 지수의 당장 하방을 좀 보기엔 조금 좀 그런 것 같아요. 물론 그 나스닥 지수도 여기서 어이없게 꺾여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죠? 뭐 물론 근데 그런 일은 개인적으로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죽더라도 한 번 더 꿈틀하고 이렇게 위쪽으로 한 번 더 쳐 올렸다 죽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죽더라도 그렇게 죽을 것 같지 여기서 이렇게 스무스하게 이렇게 죽을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에요. 죽더라도요. 네. 어쨌든 한 번 더 꿈틀하긴 할 것 같다. 근데 또 어쨌든 그런 가능성 정도는 이야기하자면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죠? 여기에 고점 하나가 생기고 갑자기 힘이 빠져갖고 여기에 어딘가 고점이 생기면서 요렇게 갑자기 죽을 수도 있긴 있는데 그런 가능성은 현재 낮다. 그렇게도 해석이 될 수는 있다. 그런 가능성인데 그런 가능성은 낮고 하여튼 지금 강세장이고 더 올라가는 게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더군다나 중요한 이벤트들도 있고 중요한 이벤트 있는데 강세장인데 한 번 더 꿈틀해야죠. 그죠? 안 꿈틀하면 그게 더 이상한 것 같아요. 저의 느낌은 그렇습니다. 아무튼 뭐 막연한 느낌인 거고요. 잘 오르고 있다. IT 빅테크가 못 가는 사이에 금융주들이 이렇게 막 보시면 초록불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잘 올라가고 있다. 금융주들요. 또 그리고 지역은행들도 잘 올라가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경기 침체 우려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죠? 지난주에 물가지표 확인하고 튼튼한 고용지표를 계속해서 확인하면서 지금 모든 것이 너무 좋게 보여요. 이제 이 정도면은 이제 경기 침체는 없고요. 긴축도 끝났겠다. 이제는 우리에게 밝은 미래만 있어라고 시장의 기대감이 굉장히 좀 달아오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지역은행들의 이런 상승이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죠? 경기만 좋아진다라고 하면 어쨌든 저런 지역은행들의 어떤 연쇄도산 그런 디폴트 이런 문제는 없이 세상은 잘 흘러갈 수 있어요. 그렇다면은 지금 어쨌든 경기만 좀 좋아진다라고 하면 일종의 지금 지역은행들 주가가 약간 경기 민감주가 돼버리기도 한 겁니다. 약간 경기 민감주의 성격을 좀 가지게 된 거예요. 지난번에 경기 안 좋다 그러니까 대폭락하고 난리 났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경기 좋아진다라고 하니까 저런 경기 민감주의 물론 엄밀히 따지면 경기 민감주는 아닌데 그런 거에 해당이 되고 있다. 지역은행들이. 그래서 얘네들이 좀 랠리를 하고 있다. 그만큼 지금 어떤 시장의 불안 분위기는 없고 굉장히 앞으로 잘 될 거야 라는 낙관론이 굉장히 많이 퍼져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저런 심리들로 인해서 주식시장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고, 그래서 보시다시피 여전히 Fear and Greed 인덱스 이런 걸 보면은 83까지 올라와 있고 굉장히 탐욕스러운 구간이긴 합니다. 이런 탐욕에는 그런 것들이 바탕에 깔려 있다. 앞으로 경제가 좋아질 거야 라는 그런 기대감이 깔려 있다라는 겁니다. FOMC 회의에서도 긴축적인 이야기 안 할 거야. 완화 기대감, 그죠? 이제 긴축, 이제 금리 인상은 끝났어. 이런 생각들이 굉장히 진하게 퍼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증시가 한 번이라도 더 꿈틀꿈틀 하겠지. 그냥 여기서 죽을 거라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일단 들진 않는데요. 아무튼 잘하면 근데 지금 이런 모습을 보면 잘하면 7월 19일 날 만들어진 나스닥의 고점이 어쩌면 의미 있는 고점이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은 들긴 듭니다. 하여튼 그건 일단 확인을 해볼 문제고, 그 말씀드렸다시피 경기가 좋아진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굉장히 낙관론이 퍼져 있다라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증거가 이겁니다. 국제유가 같은 거 보시면 이런 게 올라가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국제유가는 241선 같은 이런 무거운 저항을 안착 시도를 하고 있고요. 물론 안착했는데 턱걸이니까 몇 번 테스트는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국제유가가 어떤 단기적인 좀 단기나 혹은 중기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상승 추세로 지금 전환이 된 모습이에요.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런 구간까지만 해도 경기 침체 우려 그러면서 국제유가가 하락 추세로 전환되고 이럴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몇 주 사이에 확 또 낙관으로 전환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게 국제유가라고 생각을 해요. 국제유가는 잘 올라가고 있다. 그리고 구리 어떻습니까? 구리도 잘 올라가는 건 아닌데 구리도 사실 지금 보시면 이런 어떤 경기에 대한 낙관론으로 인해서 이 지난번에 하락 추세를 많이 거의 극복한 모습입니다. 지금 거의 극복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구리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하방 경직성을 보이면서 잘 가고 있다. 다만 이제 중국 경기가 안 좋다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 중국이 많이 둔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구리는 중국 경기에 영향을 많이 받아서 막 탄력적으로 오르지 못하고 있는데, 근데 아무튼 분명히 영향을 받고 있긴 있는 겁니다. 그죠? 전 세계의 경기가 좋아질 거야라는 낙관론 때문에 하방 경직성을 잘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지금 시장 분위기가 좋은 거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다만 시장 분위기가 이렇게 좋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지표들은 아시다시피 근데 조금씩 좀 둔화가 좀 안 좋은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긴 합니다. 다이버전스들이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좀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요. 언젠가 해결이 되긴 되겠죠. 이런 안 좋게 나오는 지표들이 확 개선이 되면서 증시의 증시에 더욱더 급등을 이끌 수도 있고, 지금까지 급등을 정당화해 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이제 지금까지 랠리를 벌였던 증시가 지 혼자 잘못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죠. 그죠? 이러한 지표들이 맞고 증시가 잘못된 것일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그죠? 하여튼 어젯밤에 발표된 유로존에 있는 PMI들은 굉장히 좀 안 좋긴 했습니다. 물론 이런 PMI들이 안 좋다고 반드시 증시가 오르지 못하라는 법도 없어요. 그죠? 증시는 사실 불안을 먹고 슬슬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지표가 예상치를 하회했으니까 반드시 하락해야 돼, 이런 걸 주장하는 바는 아닌데, 아무튼 지금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확실히 지금 이 실물 경제는 좀 차가울 수 있다. 특히 그리고 미국만 좋구나, 유럽은 좀 힘들구나 라는 걸 우리가 이런 지표를 통해서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뭐 나오는 일부 지표들은 지금 거의 준 침체 혹은 경기 침체 상황에 해당하는 그런 지표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들도 좀 종종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이런 점들을 좀 알아는 놔야겠다. 그리고 이 지표에 대한 반응도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 있죠. 이 지표들로 인해서 달러가 올라갔다. 뭐 이런 점 정도 좀 그런 점을 좀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아까 전에 그 어떤 그 경기에 대한 낙관론 그런 걸 좀 말씀을 좀 많이 드리긴 했는데, 지난주에 나온 미국의 경기 선행지표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컨퍼런스 리딩 인덱스 뭐 그런 것들을 보시면 그런 것들은 지난주에 굉장히 많이 급락을 했죠. 잠깐 좀 데이터 하나만 좀 보여드릴까 하는데, 어디 갔더라? 요거 하나 보여드리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지난주에 사실 발표된 지표이긴 합니다. 이게 예상치가 제가 알기로 플러스였는데 마이너스 나와갖고 사실 지난번에도 좀 말씀드렸던 거긴 한데요. 이 리딩 이코노믹 인디케이터라고 선행지표 뭐 이런 거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는데, 지금도 이제 굉장히 큰 다이버전스가 나타났다는 거죠. 지난번 2007년 때도 다이버전스가 굉장히 크게 나타났었는데요, 증시와. 근데 이제 이때는 증시가 오바를 한 거였었고, 알고 보니 리딩 인디케이터 요게 알고 보니 그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죠. 이번에도 일단 이런 식으로 큰 다이버전스가 나타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아직까지는 모릅니다. 그죠?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르는 거고, 하여튼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 낙관론이 굉장히 많이 퍼지고 있는 가운데 채권 시장의 분위기와 이런 경제 지표들은 다소 좀 그 온도 차이가 좀 난다. 이렇게 일단 좀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젯밤 있었던 지표 이야기를 조금만 좀 더 하자면요. 사실 이렇게 지표들이 안 좋다라는 거는 어떤 뭐 경제가 좀 안 좋다라는 걸 이야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긴축 우려 뭐 그런 거를 떠나서 일단은 하여튼 금리가 좀 떨어지는 효과를 좀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경제 지표들이 안 좋으면요. 뭐 그래서 유럽 금리들은 어떻게 됐는지 뭐 잘은 모르겠는데, 근데 재밌게도 일단 미국 금리는 올랐습니다. 미국 금리와 달러는 올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달러와 금리를 살펴볼 건데요. 이런 지표에도 불구하고 금리는 올랐다. 금리가 왜 올랐나라는 거를 좀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 어젯밤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국채 입찰이 있었긴 있었거든요. 3개월물하고 6개월물 국채 입찰이 있었고 2년물 국채도 입찰이 있었습니다. 근데 3개월물하고 6개월물은 괜찮았는데 2년물은 굉장히 좀 금리가 좀 크게 튀었어요. 지난번에 4.67이었는데 이번에 4.82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금리가 높게 책정이 됐다라는 겁니다. 아마 이런 점 때문에 10년물 금리가 좀 아마 상승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하긴 합니다. 그래서 좀 이 금리와 달러 이야기를 좀 할 건데요. 일단 금리를 좀 잠깐 보자면 금리 올랐다고요. 그죠? 경제 지표가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미국 금리는 일단 오르고 있다. 미국 금리가 오르는 데는 뭐 조금 전에 그런 국채 입찰을 해서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인 것도 뭐 한 원인이 될 수 있을 거고, 또 그리고 지금 이렇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이런 장기물 금리들이 비교적 좀 최근, 물론 지난주는 다르지만 최근의 흐름을 보면 비교적 좀 강세를 보였단 말입니다. 그죠? 금리가 잘 올라가고 있는 이런 금리가 강세를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강세를 보이는 데는 말씀드렸다시피 인플레에 대한 우려가 있긴 있는 겁니다. 그런 게 좀 녹아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헤드라인 지표는 내려오고 있지만은 코어 지표가 안 내려오고 있잖아요. 보시다시피 계속해서 안 내려오는 코어 지표에 대한 부담감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은 낙관론이지만 채권 시장은 지금 보시면 약간 긴축에 대한 우려를 아직까지 좀 떨어내지 못한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어쨌든 계속된 다이버전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더 민감하게 움직이는 건 2년물 금리죠. 그죠? 2년물 금리는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려고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얘가 추가적으로 더 올라간 2년물 금리는 연준의 기준금리를 6개월 정도 선행한다라고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하는데요. 지금 2년물 금리 수준에는 이제 더 이상 이제 금리 인상은 없어라는 기대감이 일단은 반영이 되어 있긴 한 건데요. 여기서 만약에 얘가 이제 이걸 치고 올라가서 레벨업이 돼 버린다라고 한다면은 이 채권 시장 참가자들은 내년에도 금리 인상할 수 있어, 내년에도 금리 인하 없어,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매파적인 전망이 여기에 반영이 되게 되는 겁니다. 만약 이걸 돌파한 척할 경우에는요. 그래서 이걸 넘냐 안 넘냐는
굉장히 좀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일 수 있습니다. 하여튼 2년물 금리가 어젯밤에 굉장히 좀 높은 금리로 입찰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어쨌든 지금 채권 시장은 이래저래 긴축 우려를 완전히 떨치지 못한 것 같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까지 살펴봤고요. 달러는 올라오고 있습니다. 달러가 올라와서 보시다시피 지금 중요한 저항이죠. 이제 지난번에 여기가 지지선이었으니까 이제는 저항입니다. 아래에서 올라오고 있으니까요. 저항을 이제 2거래일 동안 돌파한 착을 한 걸 확인을 했습니다. 굉장했어요. 어젯밤에 확인도 하고 올라준 거니까, 또 중요한 지지선을 딛고 올라온 거기 때문에, 이제는 지지선이죠. 올라왔으니까. 지지선을 딛고 올라왔기 때문에 어젯밤 같은 경우는 이 중요한 라인을 돌파한 착 했다라는 의미와, 또 그리고 중요한 라인에 대한 지지력을 2거래일 동안 확인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어떤 전형적인 그런 하락의 모습이었다면은 이런 자리를 돌파한 착 해서는 안 되고, 돌파한 착 한 걸 2거래일 동안 이렇게 지지해서도 안 되는데, 일단 조금 묘한 분위기가 됐습니다. 지난번에 이 급락이 속임수였을 가능성이 조금씩 이제 제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번에 굉장히 강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뭐 단기적으로는 일단 상승이 일단 전환이 됐습니다. 근데 이거 말씀드렸다시피 지난번에 여기를 왕창 붕괴시키고 여기서 오랫동안 버텼었기 때문에 일단 하락 추세인 건 인정은 해주고요. 이 하락 추세를 이제 완전히 극복을 하려면 지난번에 여기를 왕창 붕괴시켰었기 때문에 진정한 상승으로 전환이 되려면 여기 위에서 내려오는 이런 의미 있는 추세선을 돌파한 착 해야 이제 완전히 이제 지난번에 이 하락을 극복한 꼴이 됩니다. 아직까지는 뭐 추세적인 상승 이런 이야기를 할 만한 근거는 없긴 해요. 기술적인 그런 근거는 없습니다. 뭐 이 정도 일단 좀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하여튼 그래서 달러가 잘 올라오고 있다. 아마 원달러 환율도 좀 영향을 받겠죠, 그죠? 일단 뭐 그래서 달러를 들고, 하여튼 뭐 밑에서 달러 들고 계신 분들은 계속해서 일단 들고 가시면 될 것 같긴 하고요. 이런 모습들 보이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하여튼 그 지지난주쯤에 이 대폭락이 속임수였을 가능성이 슬슬 제기가 되고 있는 거죠. 뭐 요까지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얼추 다 봤고요. 유럽 증시는 이런 모습이었죠, 그죠? 예. 이 중요한 자리를 일단 넘어가진 못하고 있는데 얼마든지 일단 얼마든지 급등 가능한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이 직전 저점, 아침 직전 고점 자리에 매물을 많이 소화했기 때문에, 굉장히 건전하게 매물을 소화했기 때문에 이제 매물대는 없다고 사실상 보셔야 되겠고요. 여기서 이제 재채기 한 번만 하면 이제 급등하는 겁니다. 그런 게 가능한 모습이 됐다. 어딘가 일단 못 올라가고 있다. 근데 지금 분명히 가야 될 때입니다. 가야 될 때인데 여기서 못 가면은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요까지 보면 될 것 같죠? 그래서 얼추 다 본 것 같습니다. 다 봤죠? 네, 경제 지표들까지 다 봤고요.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봤고, 한국 증시 좀 보면 되겠네요. 참, 그리고 이 국제유가라든가 지금 원자재들이 꿈틀꿈틀하고 있잖아요. 경기가 좋다라고. 이렇게 국제유가가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음번 CPI는, 다음번 물가 지표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물가가 떨어지겠어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야, 국제유가가 저렇게 오르고 지금 경기에 대한 낙관론이 계속 퍼지게 되면 인플레와의 싸움은 힘들어질 수 있구나. 자산 가격 상승 때문에. 이런 것까지 우리 연관시켜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지금 우리 파월 의장님은 이런 생각을 맨날 하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기대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계속 맨날 쓴소리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산 가격이 치솟으면서 인플레와의 싸움이 힘들어질까봐 계속해서 안 좋은 소리만 하는 거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시는 이제 올라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저항 부근에 와 있는 거죠. 요까지 좀 살펴봤고요. 오늘 한국 증시는 뭐 제가 맨 처음에 장 초반에 봤을 때하고 분위기가 좀 달라졌네요. 제가 영상 녹화하는 사이에 분위기가 또 달라졌네요. 하여튼 에코프로 친구들은 역시 강한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꺾일 생각이 없다. 안 그래도 어젯밤에 어떤 분이 코스닥 이야기를 좀 해달라는 분이 계셨는데, 사실 지금 뭐 할 이야기가 없어요. 코스닥 시장이 이게 사실 굉장히 좀 지금 이런 모습을 건전한 상승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그죠? 좀 다소 비성이 좀 많이 가미된 좀 그런 감성된 쪽으로 굉장히 좀 어떤 좀 감성적인 그런 상승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런 상황에서 뭐 과열입니다. 아니면 어떤 각종 뭐 기술적 분석 이런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그죠? 그냥 올라가고 있는 투기적인 상황인데 딱히 뭐 이야기할 게 없습니다. 지난번부터
그 비유해서 말씀드리는 거긴 한데, 술 취한 사람한테는 술 취했을 때는 말이 안 통하는 법이죠, 그죠? 술이 깨고 나서 이제 이성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술 취했을 때는 말 거는 게 아닙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좀 술이 많이 취한 상태라 이런 상황에서 사실 무슨 여기서 한 번이라도 하락을 하거나 장대음봉이라도 나오면은 이제 그러면 이제 뭔가 다른 이야기를 할 만한 그런 근거가 생기는 겁니다. 근데 전혀 그런 모습이 없죠. 이거는 그냥 계속해서 그냥 만취 상태로 달려가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팔짱 끼고 지켜봐야 될 수밖에 없어요. 위험 관리만 잘 하시고요. 이런 상황에서 여기다 공매도를 치면 안 되겠죠. 잘 올라가고 있는데 공매도 치면 안 되겠죠, 그죠? 음봉이라도 등장하면 그때 공매도를 쳐야 될 겁니다. 아래쪽으로 베팅을 하더라도요. 그리고 아무튼 지금 주식 들고 계신 분들은 박수 쳐드리고 싶은데요, 정말. 아무튼 끝까지 들고 가세요. 그죠? 음봉 안 나왔잖아요. 근데 뭐 내 계좌에 수익이 많이 찍혔다고 팔면 되겠냐? 안 됩니다. 그죠? 시장에 가겠다는데 일단 뭐 가겠다라고 하니까 가는 방향 그대로 일단 내버려 두세요. 그죠? 그래서 일단 수익은 계속 누적시키셔라. 이런 이야기 좀 드리고 싶습니다. 뭐 보시다시피 코스닥 지수 그래서 굉장히 강하다고요. 더 올라가는 겁니다. 엄청나게 의미 있는 오버슈팅이 나오거나 뭐 그러면은 이제 방향의 전환성 그런 걸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지금 저변동성이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분명히 코스닥 지수가 변동성이 좀 굉장히 커져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자세히 보면 최근 한 3, 4거래일 사이에는 그 기존에 대폭등했던 구간과 비교해서 약간 변동성이 줄어있죠, 그죠? 이 구간과 비교했을 때 변동성이 살짝 줄어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뭐 특별히 할 말이 없는 구간이고 여기서 한 번 더 변동성이 이제 빵 터진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또 뭔가 제가 할 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코스닥은 엄청나게 강한 거고 그냥 뭐 눈에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딱히 뭐 드릴 이야기는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뭐 분석을 하고 뭐고 할 만한 건 코스피죠, 코스피. 그나마 어딘가 저항이 있고 그나마 좀 차분하게 움직이니까 이런 건 이제 좀 할 만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일단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야기부터 조금 좀 먼저 하긴 해야 되겠는데요. 오늘 삼성전자 좀 중요한 자리긴 합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양봉으로 마감하느냐 음봉으로 마감하느냐 뭐 물론 그런 것도 좀 중요한데요. 하여튼 오늘 움직임이 삼성전자 좀 중요할 수 있는데 왜 중요하냐면은 뭐 물론 지금 움직이는 이 자리가 엄밀히 따지면 전저점은 아니죠, 그죠? 전저점은 저기 밑에 있습니다. 한 69,500원, 400원, 300원 이 자리가 전저점이죠. 물론 지금은 7만원 언저리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전저점 테스트는 아닌데요, 엄밀히 따지면은. 근데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움직임이 약간 전저점 테스트로서의 의미가 좀 그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겁니다. 엄밀히 따지면 아니지만 지금 전저점 테스트하고 있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오늘 지지력을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제 2거래일간 일단 지지력을 보여놓은 거고요. 어제 2거래일간 지지력을 보였고 오늘 한 번 더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오늘 잘 지지하면 3거래일 동안 지지력 테스트해서 올라갈 수 있는 거고 오늘 지지력 여기서 못 만들면 여기에 대한 지지력은 없어지는 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사실상 아래쪽으로 갈 수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큰 방향성을 결정하는 거는 사실 오늘 내일 이런 게 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긴 합니다. 아직까지는 근데 의미 있는 매수세는 보이지 않는다, 그죠? 이런 자리에서는 반드시 매수세를 보여줘야 올라가는 겁니다. 꼭 상승을 하고 싶으면 오늘 같은 날은 꼭 상승해주는 게 좋은 날이에요, 그죠? 하이닉스는 계속 그냥 힘이 없네요, 그죠? 시장하고 상관없이 그냥 지 혼자 힘이 없네요. 이런 거 삼성전자 하이닉스 충분히 3중고점형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기존의 주식 보유자분들 이제는 조금씩 비중을 좀 덜어낼 때가 되지 않나 싶어요. 아무튼 거기에 맞게 보이는 대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이 본인의 생각이 아니고 보이는 대로 대응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안 좋으니까 일단 오늘 코스피 분위기가 안 좋을 것이라고 우리가 예상은 할 수 있는데요. 중요한 어떤 그런 저항을 일단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어떤 저항을 의식해야 되는 자리에서 음봉이 나오고 있어요. 오늘 이렇게 음봉으로 마감이 되면 이런 것들은 또 하나의 어떤 하방 배팅의 근거가 또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죠? 음봉이 나와야 될 자리에서 지금 음봉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마감할지 어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피는 이렇게 음봉으로 마감이 되면 이런 식으로 뭐 사중고점형 가능성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긴 합니다. 하여튼 오늘 코스피는 이래저래 좀 중요해요, 그죠? 삼성전자에도 중요하고요, 코스피에도 중요하고 오늘 좀 이런 의미가 좀 있긴 있습니다. 근데 또 풋옵션을 보면 오늘이 또 어떤 쌍바닥 가능성이 있는 그런 날이기도 하네요, 그죠? 하여튼 오늘이 코스피에는 좀 기술적으로 좀 중요한 날이 될 수 있겠구나 싶습니다. 뭐 물론 FOMC 회의하고 뭐 내일 실적 발표 이런 거에 따라 또 움직임이 달라지긴 하겠지만은
일단 기술적으로 지금 중요한 자리에 올라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의미가 있는 날이긴 합니다. 예, 요까지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이 원달러 환율은 뭐 달러 인덱스 상승으로 인해서 잘 가고 있네요. 그죠? 지난번 급등에 대한 그런 피로감을, 여기 21일 날 급등에 대한 피로감을 여기서 3거래일 동안 쉬면서 이렇게 보시다시피 피로감을 잘 푸는 듯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중요한 자리들은 일단 안착을 해놨고요. 물론 근데 아직까지 하락 추세입니다. 그죠?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이게 하락을 극복하기는 어려울 거다라고 예상하는 게 일단 합리적이긴 하고요. 다만 잘 올라오고 있다. 그죠? 잘 올라오고 있으니까 저는 일단 뭐 지켜볼 거다. 사실 1270원까지 어떤 눌림을 좀 기대했었는데 오늘 이런 움직임 나온다면은 눌림을 기대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냥 여기서 더 올라가겠다는 의지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눌림 기다리시는 분들은 오늘 움직임에 따라서 더 기다릴지 아니면 오늘 뭐 달러를 사실지 그런 거를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오늘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